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가 입스위치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과연 입스위치와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입스위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아스날전과 동일하게 3백을 사용했고요. 원래 나오는 스모딕스, 델랍, 허친슨 3톱 대신에 왼쪽 윙어 자리에는 브로드헤드를 위치시켰습니다. 첼시는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나왔고 전반 공격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잭슨 대신 은쿤쿠, 산초 대신 펠릭스, 네투 대신 마두에케가 선발 라인업에 위치를 했습니다. 골키퍼 역시 산체스가 아닌 요르겐센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오늘 첼시는 원래 빌드업할 때처럼 뒤에 디사시, 토신, 코릴 이렇게 3명의 3백이 서고요. 그 앞에 카이세도가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했었는데 왼쪽에서 펠릭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쿠쿠레야가 측면 쪽으로 쭉 올라가 줄 때는 펠릭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쿠쿠레야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펠릭스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줄 채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움직임인데요. 입스위치는 3-2-5 형태로 후방을 단단하게 하는 수비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펠릭스 같은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서 코릴의 공을 받아주고 허친슨을 끌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 허친슨이 끌어당겨짐으로써 첼시의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빌드업이 풀리면서 첼시의 최종 수비 라인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을 소유할 수 있었고, 펠릭스가 이렇게 안에서 공을 잡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한 칸 한 칸씩 입스위치의 수비 라인을 뚫어보려고 했던 첼시입니다. 입스위치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전반 10분에 리암 델랍이 PK를 얻으면서 그 전술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델랍이 PK 득점을 하고 나서 1대0이 되니까 입스위치 선수들은 먼저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입스위치의 스트라이커 리암 델랍의 존재감이 엄청 컸습니다. 델랍은 2003년생에 옛날에 스토크시티에서 투석기라고 불렸던 로리 델랍의 아들인데요. 입스위치가 델랍 쪽으로 롱킥을 차놓고 델랍이 첼시의 센터백들과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잘 버티면서 입스위치 선수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토신같이 큰 선수랑 싸우면서도 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입스위치가 위쪽에서 공을 잡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델랍은 빅클럽들이 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첼시는 이런 입스위치의 실리적인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서 펠릭스를 계속 가운데 쪽에 위치시키면서 파머, 엔조, 펠릭스 이렇게 많은 선수를 상대의 센터백 앞쪽에다가 배치시켰는데요. 그럼에도 수비진을 뚫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은쿤쿠 같은 선수가 지금 화살표처럼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으면 장점이 크게 없는 거죠. 첼시가 소위 말하는 상대의 템팩을 뚫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포스트 플레이, 힘싸움에 능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첼시 선수로 예를 들면 드록바나 디에고 코스타 같은 선수인데요. 잭슨 같은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빠른 오프더볼 움직임, 좋은 활동량, 연계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는 스트라이커고, 은쿤쿠는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좋아서 스탯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선제골을 먹힌 상황에서 그런 클래식 스트라이커가 없는 건 큰 단점으로 작용했죠. 은쿤쿠 쪽으로 볼을 투입시켜도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로스 플레이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은쿤쿠가 잭슨보다는 오프더볼 움직임의 빈도가 적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도 안 되는 상황이고 상대의 수비벽이 두터운 상황에서는 측면 쪽에서 윙어들의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 진영을 박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윙어 마두에케는 오늘 거의 돌파 시도가 없었고요. 주앙 펠릭스는 윙어라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면서 왼쪽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많지 않았던 첼시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0으로 입스위치가 앞서가면서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런 입스위치의 실리적인 운영을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디사시의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인데요. 델랍이 이 공을 잘 챙겨서 앞으로 뛰어가고요. 여기서는 델랍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가다가 등으로 공을 감싸면서 안쪽으로 몸을 돌려놓고 뒤에 따라오는 허친슨에게 공을 내줍니다.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디사시의 수비가 아쉬웠는데요. 허친슨은 입스위치의 에이스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허친슨의 주발이 왼발이라는 것도 알 테고, 왼발 각도만 일단 막아놓으면 설령 오른발로 슈팅을 주더라도 득점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몰랐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튼
디사시가 아까 패스미스를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수비 상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데 허친슨이 왼발 슈팅할 때까지 허수아비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첼시는 실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 게임이 말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스위치의 3톱은 역할 분배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따졌을 때 델랍은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역할, 허친스는 뒤에서 궁수 역할을 해줬고요. 브로드헤드는 남은 2명이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게 뒤에서 물자 보급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델랍이 앞에서 비벼주면 허친슨이 측면에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를 해주고 브로드헤드는 수비적인 기여를 많이 해줬다는 뜻이죠. 이건 입스위치의 공격 방향과 슈팅 방향으로 알 수 있는데요. 왼쪽 공격수인 브로드헤드가 거의 공격 쪽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스위치의 공격 방향은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요. 슈팅 방향 역시 오른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슈팅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브로드헤드는 오늘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기여를 많이 해주면서 델락과 허친슨이 위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첼시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38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파머가 12골, 잭슨이 9골, 잭슨과 파머가 21골, 약 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과 파머가 터지지 않는 날에는 통계적으로 첼시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경기가 그랬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첼시가 산초, 네투 이런 선수들을 투입해봤지만 경기는 그대로 2대0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지공 베이스 팀에는 상대가 템백으로 물러서 수비했을 때 이걸 뚫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대가 아무리 하위권이더라도 경기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맨시티의 펩도 그렇고 주도적인 축구로 지공을 원하는 포스테코글루도 역시 이런 방식의 수비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타가 그렇게 세트피스에 집착을 하는 거고 세트피스로 그 혀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지공이 잘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맨시티에는 홀란드, 토트넘에는 솔랑키라는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있지만 첼시의 스트라이커들은 제공권에서는 조금 아쉬운 자원들입니다. 또 첼시가 세트피스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공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센터백들의 순수 수비력 역시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사시의 백패스 이것부터 치명적이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다음에 허친슨한테 슈팅을 허용할 때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비수라면 상대 주발에 대한 수비가 기본이고 그렇게 쉽게 왼발각을 열어준다는 게 여러 번 돌려봤지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또 리암 델랍이 좋은 공격수는 맞지만 토신이 오늘 델랍을 거의 억제하지 못했어요. 토신이 피지컬도 더 큰데 델랍과 힘싸움에서 아예 밀리면서 첼시가 점유했던 시간에 비해서는 역습을 상당히 많이 허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첼시의 축구를 보면 너무 신사처럼 플레이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축구를 더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편하게 너도 편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다부진 몸싸움도 좀 하고 상대의 신경질도 유발하면서 심리적인 싸움도 걸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진득하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쿠쿠레야와 카이세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첼시 선수 특성상 스쿼드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계속 분위기 타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고 빠른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운 일정에서 승점을 누적시키지 못하고 있는 첼시. 과연 첼시는 이번 시즌 몇 위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